요즘 여러 가지 방역 조치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굴로 살아왔는데 반쯤 가리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건강과 또 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진행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북구의 아들, 독천동에 살고 있는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 왼편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가볍게 소개해 드리지만 오늘 또 토크쇼에 임하는 또 기본적인 뭐 본인의 마음, 또 긴장 이런 것들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왼편에 정명희 북구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위해서 24시간을 48시간처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분들입니다. 박진호 북구 한의사회 회장님, 인사 잠깐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북구 한의사협회 회장 박진호입니다. 지금 통합돌봄 사업에서 이제 왕진 사업 중에서는 북구 한의사회가 최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북구 돌봄 플러스 센터장 정신모 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북구 돌봄 플러스 센터장 그리고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인 정신모입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부산 북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 계속적으로 활동했던 구청장님이야 또 이제 민간 또 공공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경희 화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이경희입니다. 처음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즐겁고 가볍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이렇게 쉽게 여러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자료를 쫙 읽어보고 왔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입 다물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또 북구에서 또 추진해오고 또 애써주신 이야기들 또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해 주시면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또 내년에는 또 이후에는 그 북구의 어떤 통합돌봄의 미래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길지 않은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크쇼는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북구형 통합돌봄 사업 넌 누구냐? 이때 박수 들어가야 됩니다. 그 창단님이 세 가지 키워드 준비해 오셨는데 네. 그 키워드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 키워드를 선정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준으로 이 세 가지 골라왔다 이렇게 잠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선정한 기준은 우리 북구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힘이 되는 그런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슬로건 하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청장님이 사업 추진하시면서 생각해 오신 키워드 세 가지가 있는데 또 현장에서 어떤 키워드가 좀 나올 것 같은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안 궁금해도 궁금한 척 네, 엄청 지금 궁금한 상황이고 구청장님이 우선은 이제 구청에 또 내 삶에 힘이 되는 북구 여기에 힘이 있지 않을까? 네. 혹시 대본 준비되셨습니까? 대본은 너무 쉽게 맞히시는데. 진짜 힘이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
힘입니다. 자, 천장님, 예, 힘을 이렇게 고르시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북구민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힘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제 이 힘을 골랐습니다. 예. 청장님, 그러면 주민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좀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어떤 부분에 주민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모두를 다 사실은 말하는 거죠. 사소하게는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한데 병원에 가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해서 가기가 어렵다. 의지할 곳이 없다. 누구 같이 가자 할 딸이 없다. 뭐 아들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 그런 사소한 힘이 오히려 저는 그게 큰 힘이지 않을까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금곡동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복지관에서 일을 합니다. 주민들이 통합돌봄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통합돌봄을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식보다 나은 동돌이라고 하시거든요. 사실은 자식도 있어도 멀리 있거나 바빠서 일을 하거나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해주는 그 돌봄과 그 여러 가지의 보살핌들이 이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공적 체계와 민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다 보니까 내 새끼보다 나은 동돌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쯤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지역에서 그렇게 뿌려지고 있다는 거 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 돈, 예산. 너무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추진을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사람을 이제 움직여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마냥 봉사로만 이제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뭐 정부의 지원이든 예산이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가능성? 가능성, 왜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북구라는 의미에서 예, 아쉽게도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좋은 말씀 나간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예. 가능성이었는데 약간 비슷한데 정답은 제가- 안돼. 예. 뭐뭐 가능성이라 했는데 뒤에를 없애버리고 단어로 해야 지속. 된다고. 지속 가능성, 지속. 이것도 영역에서 제가 넘어서는. 청장님 나서시는 분은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입니다. 지속. 사실은 앞에 뭐 예산 뭐 이런 것과 다 관련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 지속 또 이렇게 빠졌지만 가능성 이것과 함께 또 키워드로 고르신 또 이유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공모 사업을 따와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 지원된 예산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을 어떻게 또 잘 연계해서 나갈 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건가,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라 가지고 이 키워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돌봄이라는 게 일시적이나 일회성으로서의 어울리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가? 그 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면 현장에서 지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점쳐 보십니까? 현장에서도 사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들은 이 선도 사업을 하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의 원리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공공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 또 공공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라고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공성에 북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 공동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의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이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민간 주민들의 움직임들을 또 다른 이제 공공에서 또 구청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민간 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통해서 풀어냄으로써 주민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형태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구의 통합돌봄 사업이 선도 사업으로 끝나더라도 그런 주민들의 지속성들이 유지되지 않을까.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이 힘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사단지에 있는 그 다문화 가정에 아버지가 갑자기 그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가정이 장애아이가 2명이 있고 다문화 여성은 한국 사회에 이런 인적 관계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가족 관계 단절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올라가서 장례 119를 부르고 그 뒤에 장례 절차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의논을 하는 과정인데, 아이 둘을 복지관이 문을 닫고 난 이후의 시간에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에 선뜻 해주겠다고 하셨던 분이 통합돌봄 사업에 돌봄 활동가로 참여하고 계신 주민 어머님 2분께서 우리가 봐줄게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장애아이들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새벽에 4시부터 해서 봐주셔서 어린이집에 보내주시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 도와주셨어요. 물론 이 가정에는 금전적인 이렇게 지원이나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도움이었고, 자발적인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님이 감사하다고 귤을 사가지고 또 오셨더라고요. 그 가정에 가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힘들이 지역사회에서 이 통돌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키워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이제 바뀌셨더라고요. 그럼 바뀌셨는데, 그럼 만약에 바뀌었는데 그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새로 오신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나는 이 사업이 예산도 쓰고 별론데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 사업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대상자분들을 만나고 치료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을 보면 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산이나 그런 사업들에 인해서 한정된 치료만 받고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그냥 뭐 저희는 좋은 일을 했지만 이분은 이게 좀 좋은 거 적응하려고 하는데 사라지면 그 이제 상실감이 더 클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 지속성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네, 이제 하나 키워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답을 이제 맞추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만큼 협력, 소통 잘 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형식적인 대답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복지? 가족. 도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전.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세 번째는 뜯겠습니다. 네. 변화. 네, 이런 변화의 키워드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예. 사실은 뭐 사업의 취지는 너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고령화로 계속되는 인구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돌봐드릴까, 이런 문제를 전체적인 사회 현상으로서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노후를 병원이 아닌 집에서 보낼 수 있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잘 제공해드리는 거, 이제 그런 취지이고, 그 서비스가 꼭 공공의 영역에서, 간 영역에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민과 간이 함께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그 나가는 서비스는 좀 더 확대되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취지 하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복지는 사실은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좀 더 보건 의료 쪽을 조금 더 녹여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균형을 좀 더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역의 우리 의료기관 또 뭐 한의사회, 약사회 해서 이것을 이제 잘 담으려고 좀 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아까 아들보다 낫다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제가 들으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지금 우리가 부민병원과 센트럴 병원에서 우리 사회복지사 한 분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퇴원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북구 주민께는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를 하는데 그 안에서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 북구는 왜 해주고 다른 구는 왜 안 해주냐고 그런 말씀도 하실 만큼 이제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살기 좋은 북구를 열심히 또 만들어내는 데에 이 통합돌봄 사업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구가 살기 좋은 북구로 변화하고 있다. 예, 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싶었던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저희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우선 공공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공공이 이런 어떤 형태의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또 민간의 기관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의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융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거, 요양돌봄, 그리고 이제 생활지원, 그리고 보건의료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융합적인 어떤 변화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공에서 이것들을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이것들을 선뜻 만들고 그 변화의 흐름에 같이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 민간에 있는 기관들도 공공의 변화와 민간의 변화들이 함께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영역 간의 변화를 통해서 융합해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은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듦 안에서도 우리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변화들을 보면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지 않을까. 네, 이번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해놓고. 내가 경험한 현장 그 맛을 알아. 자, 이번 시간은 또 발로 뛰고 계시는 또 세 분께서 키워드를 각각 또 준비해 주셨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청장님을 중심으로 또 상호 간에 또 어떤 키워드들이 또 올해의 북구 통합돌봄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로 또 선정됐을지 서로 간에 또 한번 맞춰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통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통이 잘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사업이라 소통이 있을 것 같아. 그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한은 소통은 없습니다. 아니 정신호 관장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있을 거 다 맞췄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의사회에서 운동, 맞춤 운동 이런 거 하시던데 운동 아닌가요? 지금 제 거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 상호간에 맞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운동이랑 좀 연결이 되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 한의사 회장님은 손 아닐까요? 손. 손으로 이렇게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손으로 또 이렇게 지유를 하시잖아요. 발로 뛰어가는 발로 뛰십니까? 왕진이니까 혹시 발로 치는 않으시죠? 더 어색해지기 전에 뜯겠습니다. 예, 더 어색해지기 전에. 자, 맞추셨습니다. 세 번째. 발 나왔습니다. 예, 이 발은 또 박진호 회장님께서 이렇게 골라오신 키워드입니다. 예, 왜 발입니까? 지금 손과 발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거 아마 이제 정답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거동이 힘드신 분들은 이제 한방 치료로 아니면 여러 이제 치료로 이제 도움을 드려서 낫게 해드려서 이제 집안에서라도 걷게 하자라는 게 이제 두 발로 걷게 하자. 이래서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되고 두 번째 의미는 이분들이 이제 누가 찾아오시기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걸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야말로 외로워서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떤 이제 운동이나 자극의 스파크를 좀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씩 뭐 5분이라도 꼭 방에서 뭐 걸으세요, 두 발로 걸으세요, 앉았다 일어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결국은 두 발로 집에서라도 걷게 하자. 이제 이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밖에 이제 한 분은
돌봄이 없으면 이제 계단을 내려갈 수도 없는데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혼자 계시면 바깥 구경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관리든 이런 거 보면 이제 외출이라는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돌봄 전문가나 요양보호사분들이 있으시면 이분들을 부축해서라도 이제 바깥 구경을 뭐 좀 시키게 두 발로 좀 걷게 할 수 있자. 이 의미에서 제가 이제 발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예, 사실 발이 건강에 또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또 만남에도 중요한 또 기능을 하는 게 또 발이지 않겠습니까? 예. 현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업 시작하면서도 뭐 우리 공무원도 힘들지만 현장도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회 서비스원이 없는 한은 이 서비스들을 복지관을 통해서 이 서비스들이 또 나가야 되는데 이제 복지관이 그 역할이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또 엎어가지고 또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죄송하기도 했고 또 이런 훌륭한 자원이 있어서 또 감사하기도 했고 이랬는데 아마 그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한. 땀 땀! 땀 흘려서 뭐 열심히. 근데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땀이 잘 안 나가지고. 스포를 좀 드리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통합돌봄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민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복. 예. 중복 아니냐. 북구에 대상자도 많고 복지 서비스도 너무 많은데 또 다른 중복 서비스를 주는 거 아니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나 여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저희는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각지대 한 단어로. 한 단어. 틈입니다. 틈. 통합돌봄 사업은 소득의 기준이 없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북구 주민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저는 청장님이 정말 북구 주민한테 대박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돌봄이나 함께 병원을 동행하는 거나 가사를 지원하는 거는 경제적인 수준에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공공의 체계 안에서 기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관도 있고 여러 이제 동주민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통합돌봄 사업은 전화를 제가 사실은 최근에 아버지가 이제 조금 편찮으셔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노인 부부 세대인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했더니 주민처럼 그랬더니 너무나 친절하게 동주민센터 직원이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데 가정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소득 기준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 없습니다라고 했을 적에 당장 사회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저희들조차 사실은 이게 이제 소득 기준이나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부분이 정말 우리한테 큰 행복을 주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경제적 수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틈.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사업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뭐 다리를 뭐 짓는 거를 따왔으면 설명하기도 쉽고 현수막도 걸기가 쉽고 뭐 자랑하기도 홍보하기도 쉬운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를 모르시고 그래서 참 그런 측면에서는 참 안타깝다고나 할까. 그 청장님 말씀대로 용어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서비스의 대상은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현수막을 걸고 홍보지를 붙이고 아무리 해봤자 어르신들은 글을 잘 모르시거나 시력이 안 좋으셔서 눈이 안 보이시거나 홍보의 한계가 정말 많고 이 사업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하기에 저희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케어 안심주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면서 조금 느끼는 게 예전 같으면 내가 여기 한번 들어왔으니까 주구장창 여기 있을래. 계속 안 나갈래.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통합돌봄 사업 안에 이 어르신들은 홍보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느껴서 들어오셨고 내가 필요해서 선택해서 오신 분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의 주도성을 가지고 좀 계세요. 통합돌봄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변화랑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왔고 내가 노력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의 홍보를 저희가 기존의 다른 사업들처럼 이렇게 뭐 플랜카드나 빵빵 언론에서 이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느끼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달해서 지역사회에서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로가 좀 되네. 예. 이제 제 차례죠. 네. 저는 신체부입니다. 신체부. 아, 그래요? 네. 그럼 입이네. 입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대박이다라고 했는데 대박난 집은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대박난 집은 입소문. 우리가 대박난 집은 한번 본인이 경험해보고 맛있고 또 거기에 또 가고 싶고 이런 집에 입소문이 나면서 그 집은 이제 박이 터지는 거죠. 대박이 나는데 저는 이 사업도 이런 대박난 집의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봤더니 너무 좋은 사업이고 이것들을 주민들의 단어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입소문이 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욕구, 그래서 욕구 기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경험했던 현장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원들을 매칭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었다라고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계속 나왔던 소통, 예, 맞아요. 그래서 소통 맞추셨습니다. 소통인데 이것은 뭐냐면 희망복지과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부처와 그 다음에 영역에 관련된 기관들에 찾아가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그 영역의 융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뭐 민간에 있는 기관들 또 주민들하고 그런 서로의 이제 입을 통해서 소통하는 작업들이 이번에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경험했고 민간이 경험했고 또 공공에 있는 공무원들과 많은 조직원들이 같이 한번 경험해봤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입이라고 네, 지금까지 서로 준비하셨던 어떤 키워드에 맞춰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이 통합돌봄이 추진되는 어떤 전달 체계에서의 어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과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어떤 혜택을 받으셨는지, 그래서 우리 앞집에 있는 어려우신 분은 또 어떤 도움을 받고 행복해 하셨는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사례들, 우리 주민이 변한 사례, 주민 입장에서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뭐 한 케이스 정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너무 오래 계셨던 가족이 아무도 없는 어르신이 우리 통합돌봄 사업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고 그 집에서 앉아서 불을 켤 수 있는 시스템을 북구 통합돌봄 사업으로 이렇게 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웃이 와서 돌봐줄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보건과 연계해서 방문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저희 단지에 오신 아버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님 댁의 돌봄 활동가 양성 사업을 통해서 이웃인 우리 그 돌봄 활동가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이웃이 가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그리고 병원도 동행을 해드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처음 시범 사업 시작하면서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변화하면서 또 하나의 성과는 이 아버님이 되게 몸이 불편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인 돌봄을 받고 계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그 옆집에 가서 친구 말벗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지역사회로 돌아오고 싶었던 그 아버님의 간절한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 소원 속에서 또 한 번도 친구가 없었는데 동네에서 친구를 만들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본인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혹시 또 두 분 경험하신 것 중에 좋은 또 사례가 있을까요?
대상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 유경희 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한번 되새겨 보면 그래서 그 주민들이 처음 그 구포의 새뜨락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되게 이제 놀라웠던 사건 중에 하나가 여기에 2층에 케어 안심주택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어르신이 들어오게 되면 밥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동도 문제고 뭐도 문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우리가 밥 이렇게 차릴 때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드리면 되지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그리는 우리가 최초의 모습이었는데 주민들도 그런 어떤 마음들을 내어주셔가지고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들이 주민들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변화가 되고 그게 또 다른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돌봄 뭐 저희가 왕진 사업을 나가고 이제 성과나 뭐 좋은 점들은 이제 한 분의 대상자한테 4회 정도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4회 치료를 하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치료뿐만이 아니라 남아 있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오면 나머지 우리가 이제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이분들은 가만히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면 그 의식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두 발로 서서 앉았다 일어나세요, 앉았다 일어나세요, 이거를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한테 지금까지 누구가 관심을 주고 뭔가를 시키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병원 가면 그냥 뭐 해서 약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그 관심의 변화를 아주 이제 잘 따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 치료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뭐 충분히 좋았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았던 게 치료만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이제 의식과 마음의 변화가 오신 것 같고, 아까 이제 제가 5층에 뭐 이게 거동이 힘드신데 이제 5층에 계신다는 그분은 이제 집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치료도 하고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으신 거예요. 내려오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옥상에 가서 이제 햇볕 쐬고 오고 이런 변화가 있으셨고, 이게 제가 치료가 잘했다라는 부분보다는 결국은 관심과 변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지금 이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네, 그 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또 올 한 해 보면서 또 내년을 또 기대하면서 북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 또 어떤 것들이라고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 쭉 들으시면서. 북구의 강점은 저는 우리 30만 구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비로 인해 가지고 재정도 열악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0만 구민이 우리 구의 가장 큰 자산이고 자원이다. 복지가 결코 돈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보다는 오히려 이 나눔과 배려, 관심, 그런 애정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30만 구민. 저도 청장님 생각에 되게 동의하는 부분인데 저는 결핍에서 가져오는 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다른 동네랑 좀 다른 부분이 그 많은 국민의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 안에 있다 보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나누기보다는 좀 부족하신 분들이 함께 이렇게 그 아픔을 알기에 나누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정말 많이 뵙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가장 큰 강점은 조금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가진 우리 주민들 그 정스러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서 청장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여 봤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이게 여기에 정이라고 써놨거든요. 아니 지금 뭐 이걸 짠 것처럼 저희가 현장에 그 나갈 때 이분들이 흔히 말하는 좀 저소득층에 이제 저보다는 이제 뭐 어떤 소득이 적으시고 살기가 힘드신 분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꼭 가면 집에 있는 뭐라도 하나를 꼭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올 때는 이렇게 뭐 좀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창문으로 와서 꼭 배웅을 해주시고 이런 모습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청장님이든 뭐 우리가 관공서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분들도 이제 주민들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이 있는 거고 사실은 주민들도 이게 내가 힘들어도 결국은 누가 방문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강점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정신모입니다. 저는 저는 정명희입니다. 북구의 강점은 이런 정을 기반으로 한 북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근데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제일 힘든 것 같거든요. 예, 제일 힘든 현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정말 힘든 이런 강점 중에 하나인데 북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향후 봤을 때 정말 북구의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의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거에 명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게 지금까지 각자 준비해 오신 키워드를 가지고 북구의 통합돌봄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틈을 메우는 힘. 목표입니다. 목표. 목표고요. 그리고 전략으로서 발로 뛰는 지속성. 전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과로서 입소문 나는 변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향후의 북구 통합돌봄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성과가 되고 또 이 성과가 내년에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그 북구형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이야기 토크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